예,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주 25일쯤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열차를 타고 갈 걸로 보이는데 회담장으로는 국제회의가 열렸던 섬 안에 있는 대학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4월 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일부터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다 최우선 배석자인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모스크바 일정이 있는 걸로 알려져 25일이 유력합니다. 김 위원장은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전용 열차로 이동할 거란 전망입니다. 의전을 맡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역 주변을 점검하는 모습도 후지 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길은 철로 상황이 좋지 않아 북러 국경을 바로 통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약 20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두 나라 철도 궤도의 폭이 달라 중간에 바퀴를 바꿔 달아야 합니다. 회담장은 남쪽 루스키 섬에 위치한 극동 연방대학교가 될 걸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곳으로 해변에 현대식 건물과 공원이 있는 대형 캠퍼스입니다. 일부 동은 이미 폐쇄됐고 행사 준비를 위한 공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이 첫 정상외교 상대로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택한 것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지난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앞뒤로 해서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는 거군요. 네, 전문가들은 이 북한 입장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적어도 러시아가 이번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예. 이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외교적인 제약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도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입장을 취해왔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국제사회의 규범, 그러니까 제재 이행의 틀 안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다만 쌍방 간에 있어서 일방 강요는 안 된다 정도의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러 정상이 만나면은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네, 북한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언급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앞서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이행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제재 완화가 쉽지 않다면은 경제를 이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도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겠군요. 네, 러시아에 파견된 이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비공식적으로 미루거나 쌀과 같은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 사정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합니다. 예. 북한이 중국을 찾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러시아는 직접 찾아가고 또 중국에 서한을 보내고 이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을 통한 외교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진실한 동지적 관계라는 내용의 서한을 시진핑 주석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5월에서 6월 초, 그러니까 예상대로라면 북미 물밑 접촉이 재개되는 시점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예, 정치부 신진 기자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 한국에서 북한을 거쳐 우즈베키스탄까지 철도를 연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강조한 것은 철도였습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멋진 타슈켄트 기차역에 내리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철도를 통해 양국이 이어져 상생 번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까지 철도가 연결되려면 당연히 남북철도 연결이 먼저입니다. 북미 관계가 경색되며 진척이 없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비핵화 선례가 우리 정부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 방안을 제안했고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으로 마침내 2009년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구소련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진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해당 지역의 비핵화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구려 사신이 그려진 우즈베키스탄 유적 아프로시아 벽화를 강조했습니다. 내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이 벽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